자, 이슈 분석 시간에 시가총액이 시장 가치가 120억 원 하던 것이 1000억까지 폭등해버린 동성화학, 동성홀딩스, 동성그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동성화학, 투자 경고 종목까지 갔죠? 투자 위험 종목까지. 위험 종목까지. 예. 하루 거래가 정지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데요. 예. 이제 특수관계. 그 소식에 예. 주가가 급락. 오늘 하한가죠? 네, 우리 모닝투데이 증권부의 심재은 기자 빨리 전화 연결해서 과연 이 동성화학, 동성홀딩스 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성화학의 주가가 급브레이크 걸렸는데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매각건이 있었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동성그룹이라고 하면은 지주사로 동성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동성화학, 동성하이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8일 그룹 내 자회사 중에 하나인 화인텍의 박종욱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동성홀딩스 지분 35만 주가량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네. 또 그룹 내 계열사인 동성하이캠도 대주주의 고점 차익 대상이 됐는데요. 동성홀딩스와 백정호 동성홀딩스 회장에 이어서 사실상 3대 주주인 신영자산운용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동성하이캠 주식 31만 주가량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요. 동성홀딩스 주가는 지난달 20일에 동성화학이 멜라민 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1일 거래일 전인 지난달 18일에 3,330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14일 동안 상한가 6번을 포함해서 5,88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지분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9일 주가는 전날보다 13% 하락했고요. 오늘도 보면 하한가도 장중 기록했고 지금 시간대로는 14.6% 하락한 4,200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아하. 역시 동성 하이캠 주식도 주가도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요. 동성 하이캠은 그동안 동성화학, 동성홀딩스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 3,500원대에서 최근 5,29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영자산운용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9일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 동성 하이캠 10%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이걸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다른 원인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주가가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것은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욱 대표의 경우에 보면은 동성홀딩스가 상한가로 마감한 지난 8일 종가 5,750원의 보유 지분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네. 처분 후에 보유 주식은 지금 1만 3천 주가량에 불과하고요. 또 동성홀딩스 주가가 지난 7월까지 2,000원 수준이었고 최근 급등하기 전만 해도 3,300원대에 그쳤다는 점에서 박 대표의 지분 매도 차익은 10억 원 정도에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영자산운용의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동성 하이캠 주식을 매매했기 때문에 이번 매각만 가지고 말하긴 뭐한 부분이 있지만요. 지난 7일 매각 가격이 동성 하이캠 상장 이후 최고가인 5,290원이었고요.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달가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성화학 지금 하한가 잔량이 한 10만 주 정도 이렇게 쌓이는 모습인데 사실은 10배 가까이 올랐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소형주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점 대비는 이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자칫 손해가 또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좀 이런 소형주들의 이 폭등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업 내부 정보에 정점에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이탈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경고음일 수 있죠. 그래서 뒷북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성화학이나 지금 동성홀딩스처럼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도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고수익에 혹해서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인텍의 그 박종욱 대표가 동성홀딩스 지분을 약 36만 주가량 매도한 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동성그룹주 랠리에 하나의 좀 이렇게 그 단기적인 아니면 좀 어떤 랠리 국면의 종지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또 이 작은 주식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누군가 세력들이 매집을 탄탄히 해놨으면 이게 또 모른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동성화학의 일본 가지고는 얘기가 잘 안 돼서 주봉을 한번 띄워놔봤습니다. 주봉. 한번 월봉을 띄워놔볼까요? 자, 동성화학의 월봉. 떠라. 네, 이게, 떴습니다. 자, 이게 지금 99년도부터 동성화학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가총액이 오르기 전에 120억이었잖아요. 예. 그거는 참 너무 쌌다. 예.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쌀 때 누군가는 주식을 많이 샀지 않았겠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의 매집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어느 것까지를 보고 매집을 한 것인가. 제가 볼 땐 어느 추 10배면은 뭐 다 웬만한 그 세력들의 매집은 다 목표를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황수산 기자는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차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우선 뭐 차분하게 기업 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갔었으면 상당히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우선 뭐 작년만 보더라도 이제 매출 1,203억 원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16억 원, 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하나의 테마라기보다 이슈가 하나 불거지면서 너무 많이 이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과열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PER이 92배까지 뭐 치솟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투자 위험, 거래 정지. 사실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는 이렇게 그 저평가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100억 원, 200원대, 심지어 한 300원대 정도만 해도 그때 이 주식을 발견했다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얘기를 하기엔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국상 기자가 준비한 더 심오한 얘기로 넘어갑니다.